지금 이제 작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보는데 시험 범위가 딱 한 단원이 달라요. 소단원 하나가 다른 거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기출문제는 지금 이제 직접 보강할 때 그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들 이번 기말고사의 특성이 어떤 건지 특징이 어떤 건지 정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겁니다. 시험 범위 저희가 여기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때 봤어요. 중간고사 때 처리를 했던 거니까 요거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요 세 번째 올바른 발음과 표기 이제 문법 단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거는 포스코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도 똑같아. 문법이 들어가면 거의 절반 가깝게 그런데 이제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절반보다 더 나왔죠. 네, 절반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법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성찰하는 눈이 요것이 이제 첫 번째가 담화관습과 관련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 아직 거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지금 기말고사 범위 다 나왔어? 아직 안 나왔죠. 네, 그거 나오면 그 뒤에다 꽂아줄게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는 아닌 거니까 실수하지 않는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단원, 요 문법 단원이라는 것. 그럼 왜 이 단원이 중요하냐? 지금 문법 단원만 관련돼서 보면 의문 변동과 관련해서 12문제, 그리고 한글 맞춤법과 관련돼서 8문제. 그러니까 우리 전체 몇 문장이냐면 34개 중에서 지금 20개지. 34개 중에서 20개가 문법 문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문법이 중요하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으니까 2단원에 해당하는 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3단원에 해당하는 걸 보는데 요거 제가 12문제라고 좀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표시한 거 이렇게 지금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과 관련돼서 좀 표시를 해봤는데 뭐 2.5점짜리 크게 문제될 거 없어. 그런데 이제 제가 표준 발음 집어넣은 건 이거 뭐와 관련되는 거냐면 여기도 이제 표준 발음 있죠. 표준 발음. 그럼 표준 발음 뭐냐면 어문 규정이야. 그러니까 의문 변동하고 어문 규정을 이제 종합해서 내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 어쩔 수가 없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럼 보편적 현상을 벗어나서 발언할 수 없잖아. 그럼 이 의문 변동 당연히 어떻게 돼? 표준 발음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트야. 그래서 어문 규정에 나오는 것을 보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 문법을 보면 이 의문 변동은 의문 단어는 제일 쉬운 문법 단어냐. 그런데 까다롭게 내면 이건 3학년들이 와서도 어려울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어문 규정 항목과 연결시키는데 이 어문 규정 항목에는 우리가 1학년 때,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지 않았던 문법 용어를 활용하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어간, 어미, 접사, 조사 이런 말들이에요. 사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품사할 때 배운 거거든. 그런데 우리 품사 언제 했어? 중학교 때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품사하지 않나? 3학년 때는 의문이랑 그 다음에 문장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영어와 국어의 차이입니다. 영어는 문법이 안 되면 문장 독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매 시간 문법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어는 그냥 우리말 문법 모른다고 문장 못 읽는 거 아니잖아. 책 못 읽는 거 아닌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높은 배점의 문제들이 어문 규정과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또 특징인 거예요. 발음 표기를 안 해줘. 모의고사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표준 발음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바꿔서 표준어라고 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잖아. 다 쓰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사투리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는 발음을 꼭 써주거든. 그런데 내신 문제는 안 써줍니다. 왜? 이미 다 배운 거야. 교과서에 있고 수업 중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고 기억하기로 했던 거니까 일부러 발음을 안 써주는 거지.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의문변동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만큼은 다 발음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 이 의문변동 파트는 여러분들이 평소 어떻게 발음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꼭 기억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평소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소단어는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데 이 한글 맞춤법에는 뭐도 들어가냐면 띄어쓰기도 들어갑니다. 띄어쓰기도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 지금 표기원칙과 의문변동, 사실 이제 의문변동인 이게 한글 맞춤법이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인지 혹은 형태를 밝혀서 그게 바로 이제 표기원칙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한글 맞춤법 1항을 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 두 가지 그 관련해서 항목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니. 그리고 지금 그것이 적용된 사례로서의 의문변동 관련된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서술형 문제로 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겠죠. 감점 요소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시험 문제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지금 한글 맞춤법에서는 웬만한 거 지금 교과서에 실어 놓은 건 규칙으로서 설명하거나 우리가 규칙으로서 기억해두면 다른 단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배우는데 이거 사회시험은 그게 잘 안 돼. 사회시험은 꼭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어문 규정을 보면 원칙은 이래. 근데 뭐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허용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 예외조항과 관련해서 띄어쓰기가 나와서 배점이 좀 높았어요. 맞춤법은 이거는 이제 사실 이해의 측면보다는 암기의 측면이 강한 거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해 주시면 그러니까 3단원을 얼만큼 소화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좌우가 된다. 근데 3단원 어휘어법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지금 거의 22문제, 그러니까 3단원 통째로 본다면 3단원에서만 22문제가 나온 거니까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에서의 포인트는 요 3단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2학기 기말고사 대비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할게요.